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토함산의 산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암산 산사태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달에 그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조사한 것을 발표하면서 이 토암산 일대 산사태 위험성이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곳이 토암산인데, 여기에 태풍 흰남노 때 한 2년 전에 무려 24곳에서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유산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도 못하고, 또 특히 이 석굴암 그 위쪽 계곡 경사면에서 토양 침식 그리고 구곡 침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뭐 사찰 관리인이라든가 스님들, 그리고 또 탐방객들의 인명피해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토암산 자락에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 안전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경주시도 그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여러 관계기관 등등과 또 여러 뭐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경주시에서도 일단 올여름에 그 주민들 안전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 여러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일단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 석굴 주변에 긴급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그 토암산 자락 마을인 마동, 그리고 범공리 주변의 계곡부 토사 정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외동 신계, 범공리, 불국로 등등에는 이 사방댐의 준설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특히 산사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시에 그 안전대책, 홍보물 배포도 하고, 또 무선마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차원에서는 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시에 그 지역 산사태 상황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주민들의 뭐 위험 그 징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 대피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마을에는 원격 음성 경보 시스템도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LED 전광판 앰프를 통해서 녹음된 음성과 문자를 송출하다가 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마을이장이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서 대피 명령을 원격으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위험 지역이 될 때는 공무원들이나 이장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원격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경주시가 그 자체 한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단 위험성이 지적이 된 불국동 하동마을, 그리고 문무대왕면 상북마을 이 두 곳에 우선 이 원격 음성 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추가로 또 앞으로 더 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데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건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뭐 평상시에도 전력을 10일 이상 축적할 수 있어서 장마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시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원격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암산 산사태 대책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경주시가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날 경주시하고 국민의힘 경주시 당협, 뭐 당원협의회를 줄여서 당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당정협의회를 지난 3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이맘때 열리는 것은 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경주시가 현황 보고를 하고, 또 도비와 관련된 것은 도의원들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총선 직후여서 그런지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내용의 한 절반가량은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을 경주시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것도 이런 게
아주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또 눈길을 모았던 것이 김석기 국회의원의 원래 그 선거 때 공약이었던 신라왕경 센트럴파크 조성,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주시의 주요幹선로 태종로하고 원화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그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조성,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경주에서 현재 그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한 14개 정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적들이 각각 물론 이제 도심, 거의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공원 개념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연결하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이른바 뉴욕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이 밝힌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조성 개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과 함께 또 뭐라 그럽니까, 이 관람객들의 이런 편의정대라든가 이걸 위해서 지금 앞으로 개발이 예상이 되는 예전 경주역 부지 한 절반 가량은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 태종로 원화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연결하는 그 신라환경 센트럴파크로 하겠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의 구상이고, 경주시에서는 이런 도로의 지하화 방안 밝힌 것, 이런 김석기 의원의 핵심 공약을 경주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문한 분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태종로의 차 없는 거리, 이게 어느 구역을? 그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관람객들이 경주시에 들어왔을 때 지금 좀 황리단길 쪽에도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경주 옆자리를 한 절반 가량은 그 대형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의 시각이고, 그러면 이게 사적지하고 경주역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그러면 도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다니면서 그것이 곧 도심 관광의 그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입니다. 이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현재 있는 서러분 문화회관에서 예전 파루중 로타리까지 그 거리가 지금 4차선 도로이고 그 한 1km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이 도로를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이 950m 전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또는 그 대농원하고 대농원을 지나는 고길, 담장길, 고길 일부 한 350m 구간에는 브릿지를 설치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농원하고 옆쪽에 노수고분구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하화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고 교량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경주시에서는 올해 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원화로 정비 방안, 이건 어떤 겁니까? 원화로는 지금 그 동궁과 월지가 끝나는 지점, 시내 쪽으로, 경주 쪽으로, 거기 첨성대하고 갈라지는 이 사거리에서 경주박물관 사거리까지, 여기가 한 1.2km 거리가 되는데요. 여기도 4차선 도로입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지하화하거나, 또는 아예 도로 자체를 폐쇄를 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경주시에서 이미 한 2016년에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2차선 도로를 지하화할 경우에는 한 1,300억 원, 또 4차선 전면적으로 지하화할 경우에는 2,300억 가량이 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6년 시점에서 추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실제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원화로를 폐쇄할 경우에 인근 지역 주민들 반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걸로 경주시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2016년에 이런 두 가지 방안 이외에 현상 유지 방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는 아직까지 지하화를 하지 않고 있었는 건데, 일단 현상 유지 방안은 제외하고 지하화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경주시의 구상입니다. 네. 그럼 2016년부터 검토를 했으면 지금은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경주시가 그럼 앞으로 좀 추진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환경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 또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간선도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올해 이 신라환경 센트럴파크 이 조성 방안 그리고 관광객 유입 방안 이런 것들을 경주시의 정책 연구 과제로 설정을 하고 큰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도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 건의해보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밝혔는데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 불편, 매장 문화재 가능성, 또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과정, 이 상당한 난제와 논란이 일 가능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